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가 있다.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에서 배우는 행정사의 윤리.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라고 톨스토이는 말한다. 이 유명한 첫 문장을 읽을 때마다 나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만나는 의뢰인들의 얼굴을 떠올린다. 대부분 중소기업 대표나 근로자, 영세 사업자들인 그들. 각자가 안고 온 사연은 모두 달랐지만 그들이 처한 을의 처지만큼은 똑같이 무거웠다. 안나 카레니나를 다시 펼친 것은 작년 가을이었다. 공정거래 사건으로 밤을 새운 후 새벽 6시 지하철에서 우연히 본 광고 문구 때문이었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 순간 안나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리고 내 의뢰인들의 얼굴도. 안나 카레니나 마이너스 선택의 주체가 된 여인. 안나는 19세기 러시아 상류 사회의 여성이다. 사회적으로 정해진 틀 안에서 살아가던 그녀가 브론스키와의 사랑을 통해 처음으로 자신만의 선택을 한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냉정하다. 안나의 선택이 낭만적이고 아름답다고만 그리지 않는다. 선택의 결과로 따라오는 사회적 고립, 내적 갈등, 그리고 파멸까지도 가차없이 묘사한다. 행정사로 일하며 만나는 의뢰인들도 안나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야 하는 근로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맞서야 하는 중소기업 대표,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영세 사업자들. 그들 모두가 안나처럼 용기 있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순간에 서 있다. 브론스키의 한계 마이너스 약속과 현실 사이. 브론스키는 매력적인 청년 장교다. 하지만 그는 안나에게 평생의 사랑을 약속하면서도 정작 그 무게를 온전히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그의 의지는 흔들렸다. 2달 전 한 IT 업체 대표가 찾아왔다. 1년짜리 프로젝트를 진행 중 갑자기 원사업자가 불성실한 업무를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한다. 급기야 핵심 인력까지 스카웃해서 그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선생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의 억울한 목소리에서 브론스키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도 모르게 흠칫한다. 혹시 나도 브론스키는 아닐까? 의뢰인에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정작 그 약속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걸까? 현재 그 IT 업체 사건을 진행하면서도 계속 자문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지, 의뢰인의 기대와 현실적 한계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지. 레빈의 진정성 마이너스 끊임없는 자기 성찰. 안나 카레니나에서 가장 인상 깊은 인물은 사실 레빈이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한다.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농장을 경영하면서도 키티와 결혼한 후에도 그의 고민은 계속된다. 하지만 그 성찰 과정에서 자신만의 삶의 철학을 찾아간다. 행정사로 일한 지 이제 5년이 되었다. 초년차 때는 모든 것이 새로웠다. 법조문 하나하나가 명확해 보였고 절차대로만 하면 답이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법리적 해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작년에 담당한 산재 사건이 그랬다. 50대 건설 현장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했다. 법적으로는 명백한 업무상 재해였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재심 과정에서 그의 아내를 만났다. 남편이 평생 성실하게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부주의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레빈의 고민이 이해되었다. 병우가, 너는 단순히 법조문을 적용하는 기계가 되고 싶은 거니? 아니면 진짜 사람을 돕는 전문가가 되고 싶은 거니? 결국 6개월간의 재심 절차를 거쳐 승인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깨달았다. 전문가의 역할은 단순히 법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 뒤에 숨어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내는 것이라고. 카레닌의 형식주의 마이너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 카레닌은 체면과 사회적 지위를 중시하는 관료다. 안나의 불륜을 알고도 이혼을 거부하는 것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 때문이었다.
그는 항상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다. 형식과 절차에만 매달려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한다. 행정심판 업무를 하다 보면 종종 카렌인 같은 공무원들을 만난다. 형식적 절차에만 매달리며 정작 민원인의 아픔은 보지 않는 이들. 법령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요라는 말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이들. 지난해 담당한 공무상 재해에 대한 산재 사건이 그랬다. 공무원인 의뢰인이 폐암으로 공무상 재해 승인을 받았으나 수술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개복 수술 대신 로봇 수술을 시행했다는 이유로 수술비 지급을 거부당한 것이다. 담당자는 로봇 수술비 지급 규정이 없다는 획일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도 동일한 답변이 돌아왔다. 환자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보다 규정의 존재 여부만을 기계적으로 따지는 모습이었다. 마치 카레닌이 사회적 관습과 법적 절차만을 강조하며 인간의 감정과 상황을 외면하던 것과 다르지 않았다. 나 역시 위험하다. 전문가라는 권위 뒤에 숨어 진정한 소통을 게을리할 수 있으니까. 법리적 해석에만 매몰되어 의뢰인의 마음을 읽지 못할 수 있으니까. 매일 아침 다짐한다. 오늘도 카레닌이 되지 말자. 돌리의 현실 감각 마이너스 전문가의 균형감. 돌리는 작품에서 가장 현실적인 인물이다. 남편 스티바의 불륜을 알고도 가정을 지켜나간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살아간다. 그녀의 선택이 항상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책임감 있는 선택이었다. 행정사로 일하면서 돌리의 지혜가 필요할 때가 많다. 의뢰인이 원하는 것과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 무조건적인 낙관주의도 냉정한 비관주의도 답이 아니다. 얼마 전 공정거래 사건을 의뢰한 중소기업 대표가 그랬다. 대기업과의 불공정 거래에 시달리면서도 이길 수 있을까요? 라고 불안해했다. 그때 돌리의 현실 감각이 필요했다. 법적으로는 충분한 근거가 있지만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정확한 현실 진단 위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돌리가 보여준 삶의 태도이고 전문가가 가져야 할 균형 감각이다. 선택과 책임 마이너스 을의 편에서 톨스토이는 안나 카레니나를 통해 말한다. 우리는 모두 선택의 주체이며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안나의 비극은 잘못된 선택 때문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를 감당할 용기와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행정사인 나에게도 매일이 선택의 연속이다. 어떤 사건을 받을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것인가? 의뢰인에게 어떤 조언을 할 것인가? 하나하나가 모두 무게 있는 선택들이다. 특히 의뢰 처지에 있는 의뢰인들과 함께할 때 그 무게는 더욱 무겁다. 최근 담당하고 있는 IT 업체 사건에서도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선다. 원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지와 인력 스카웃에 맞서 어떤 법적 대응을 할 것인가? 의뢰인의 분노와 억울함을 이해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안나처럼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레빈처럼 성찰하며 돌리처럼 현실적으로 판단하려 노력한다. 고전이 주는 지혜 마이너스 우리가 나아갈 길. 안나 카레니나를 읽고 나면 삶이 단순해진다는 느낌을 받는다. 복잡해 보이는 인간관계와 갈등들이 결국은 선택과 책임이라는 단순한 진리로 귀결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행정사라는 직업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복잡한 사건이라도 결국은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핵심이다. 법률 지식이나 실무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올바른 선택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뢰 편에 서는 것이다.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무력한 개인들, 불공정한 관행에 맞서는 중소기업들, 자신의 권리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들. 그들이 바로 내가 함께해야 할 사람들이다. 지난주 6개월간 진행된 산재 재심에서 승인 처분을 받은 근로자 가족이 사무실을 찾았다. 선생님 덕분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물 어린 감사 인사를 받으며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선택한 길의 의미구나. 안나는 사랑을 선택했고 그 대가를 치렀다. 레비는 진실한 삶을 선택했고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일상을 얻었다. 나는 행정사의 길을 선택했고 매일 그 선택을 새롭게 하고 있다. 을의 편에서, 약자의 편에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보람찬 이 길에서 톨스토이의 지혜는 언제나 나침반이 되어준다. 병우가, 너는 오늘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겠니? 안나의 용기를 본받아 레빈의 성찰을 잃지 않으며 돌리의 현실 감각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카레닌의 형식주의는 경계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책임감 있는 전문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고전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소중한 메시지가 아닐까?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다양한 삶의 조건 속에서 고통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모두 살기 위해, 그리고 고통받기 위해 창조되었다. 마이너스 레프 톨스토이 안나 카레리나